서울에서 오셨는데 하긴 우리 지도환 교수님, 동춘당 송중기 선생님의 경제사상과 기호 유학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발표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기호 유학을 대표하는 5분에 대해서 당쟁을 하다 망하게 한 원흉이라고 역사계에선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혁하느라고 실학자들이 나왔다 이랬는데 제가 한 30년 연구해 보니까 이 기호 유학의 오연이 가장 개혁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자학을 갖다 고소했다 그랬는데 주자학은 그 주자가 1200년에 돌아가셔가지고 1500년까지만 썼어요. 그래서 조선전기 이미 다 쓰고 세종대왕이 주자성리학 갖고 문물제도를 전부 완성했어요. 그래서 정암 조광조 선생부터는 이제 중국에서는 양명학이 나와서 심학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암 조광조 선생부터 심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심학을 갖다 완성한 분이 퇴계율곡이시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양명학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심학이 완성이 못됐는데 그리고 중국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고중학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심학을 갖다가 퇴계율곡을 거쳐서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선생을 가면서 심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이런 정도 성리학 수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의 조선 성리학은 중국보다도 더 수준 높은 그런 성리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가 5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죠. 중국의 명나라마저도 망하는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론을 거치면서 영종조 문해부흥기를 만드는 그런 그 사상 기반이 바로 이 조선성리학, 심학 수준으로 심학화된 그런 수준으로 올라간 조선성리학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학계에서 조선 후기가 주자학을 고수하면서 양명을 배척했다. 이렇게 연구한 거는 그건 이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상사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학이란 말도 없어야죠. 실학자들이 그 되게 성우학파인데 성우학파는 장희빈이 이제 인연하고 복이 되면서 저 삼강윤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실각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야에 있기 때문에 실학자라 그랬는데 그거는 사상사를 정치사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벌써 87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지금 안 고치고 있어요. 학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 뭐를 썼냐면 이제 그동안 너무 기호 유학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1900년대 90년대 와서야 이제 겨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리학의 핵심은 기호 유학에 있어요. 영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좀 편향됐죠. 그래서 그 충청도에서 빨리 이걸 정립하지 않으면 참 그 문제가 좀 학계에서 이걸 정리해야 될 때가 바로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기호 유학을 뒤늦게나마 이렇게 연구하게 된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 동춘당 송중길 선생은 이제 가계로서 봤을 때는 이 충청 오연의 핵심이죠. 사계 김장생을 잇고 집안으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숙종비 인현왕후의 외조부세요. 외조부시기 때문에 저 왕실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 저 민유중 또 그 다음에 김수왕 이런 쪽으로 노론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집안들하고 이제 그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 효종, 현종, 숙종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어른이 되죠. 그래서 양송이라고 하는 거죠. 양송. 그리고 전번에 여기는 안 썼지만은 그 여기에
은진송 씨 묘역이 1000기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분이 현종 외조부인 송국택, 그다음에 숙종 외조부가 숙종비 인현왕후의 외조부가 되는 그 송중길, 동춘왕 송중길 집안이 아마 중심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 현종비의 외조부, 숙종비의 외조부가 되는 두 분이 은진송 씨에서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춘당 송중길 선생은 양송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이 되죠. 그래서 집안은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 사상을 그래서 당연히 심학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심경을 꼭 읽어야 된다. 경연에 가서 이제 살림으로 정기에는 살림으로 과거 시험을 봐야지 이제 경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집회전문관으로 됐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분도 제야에서 공부만 하신 분, 그분을 이제 살림으로 초빙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빙되는 대표적인 분이 양송이죠. 동춘당 송중길 선생, 우암송시열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 초빙이 되는데 이런 제도가 바로 이제 붕당 정치를 이끌어 가지고 조선 후기를 영종정 분해분기를 만드는 그 저력이 되는 거죠. 그 붕당 정치는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데 영국에서 정당 정치가 발달된 것보다 우리가 한 100년이 빠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문을 바탕으로 한 정당 정치를 했는데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정당 정치를 일제시대 당쟁이라고 매도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당 정치가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인지도 모르고 매도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걸 이끄는 분들이 바로 살림의 영수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경연에 가서 임금한테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해서 정심,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항상 강조하시는데 이게 바로 심화화된 조선정리학이 가지는 그 정치 사상이죠. 그래서 경연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 다음에 이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사회경제사상, 이것도 그동안에는 이 노론 성리학자들이 보수적이다 이랬는데 제가 보수적이면 사회경제정책에서 보수적이어야 돼요. 근데 사회경제정책에서 개혁적이면 그건 잘못 연구가 된 거죠. 보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암과 동춘당에 대해서 사회경제정책에서 노비 문제에서 노비를 풀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손은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를 풀어주는 쪽으로, 이게 굉장히 개혁적인 거죠. 아마 노비 가진 집안에서는 우암 선생이 노비 양인, 어머니가 양인이면 노비를 풀어주는 정책을 하는 게 법제화되면 노비가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노비를 지키려면 이 두 분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이 노비가 어머니가 양인일 때 이걸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개혁적인 거예요. 이걸 처음 주장하신 분이 유일곡 선생이시고 이걸 100년 후에 법제화시킨 분이 우암 송시열 선생님.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대동법에서도 공안 개정을 해서 세금을 낮추고 궁궐에서 쓰는, 정부에서 쓰는 재정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대동법을 하자는 게 산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굉장히 위하는 정책이죠. 우리 요새 가끔 나오는데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갖다 2배로 올려갖고 복지 정책을 하자 하는 분들은 이 우암이나 동춘당 선생의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공부해야 돼요. 반으로 줄여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복지를 해야 진짜지, 세금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거는 그건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맹자가 전국시대에 돌아다니면서 10분이 거두면 그건 폭군이다. 10분의 1 걷어야 된다. 이런 걸 갖다 아주 맹자의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바로 이제 충청 오현 이 5분이 공동 연구를 한 거죠.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이따 한기범 선생님이 발표하시겠지만 공동 연구를 해서 그 사회 정책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고 균역법이 시행되고 저 분역 부담이 이제 3필, 2필, 1필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1필로 줄이는 거죠. 1필로 줄이려면 100만 장 정도 재정이 드는데 1필로 줄이면 50만 장밖에 못 걷어요. 그럼 50만 장을 어디서 걷어들여야 되냐면 왕실에서 부담해야 돼. 양반이나. 그래서 양반 호포론, 양반이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왕실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전세라든지 궁방전이든지 이런 데를 왕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국가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군정 정비와 왕실 재정의 개혁 이게 저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제일 앞장서서 왕실 재정을 갖다 줄이는 왕실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궁방전에서 이런 정책을 앞장서서 아마 제일 많이 주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저 실록에 이 실록에 그 숙종까지 다 보면은 그 노론하고 남인들의 정책을 갖다 비교해 보면 남인이 이 노론이 개혁을 하자 그러면 남인이 꼭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남인 정권이 들었으면 다시 보수적으로 되고 다시 노론 정권이 들었으면 개혁이 되고 이거는 정사에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야사를 찾을 필요도 없는 정책이죠. 이 정사에 나오는 걸 갖다가 국사학에서 왜 연구를 안 해놨는지 연구도 또 됐어요. 근데 국편에서 안 받아들이는지 교과서에는 거꾸로 돼 있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래서 이거는 저 충청도에서 빨리 이걸 발의해 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빨리 고쳐야 돼요. 이건 연구도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안 고쳐지죠. 그래서 그걸 고치시면은 충청의 기호유학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역할을 이제 그래서 사회경제사상은 개혁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최고 개혁적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호유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이 너무 됐네. 삼강에 어우러지면 조선왕조에서 삼강오륜이라는 가장 윤리적인 윤리의 가장 기본이 효인데 이 윤리학의 가장 최고봉이 성리학이에요. 세계에서 성리학만큼 윤리학이 수준이 높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으니까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성리학을 제대로 가리키면 윤리가 바로 쓸 거예요. 우선 효부터 바로 쓰게 되니까 그러면 충도 바로 쓰게 되고 그래서 윤리학으로서 굉장히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치사에서 보면 삼강에 어우러지면 다 쫓겨났어요. 광해군 때 패권을 하던 북인이 쫓겨났고 장희빈을 옹립했던 남인이 쫓겨났고 그래서 영조 때는 율곡학파 노론들이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 문화를 다 만들어내죠. 80% 이상을 영조 때. 그래서 그거가 지금 우리 한류가 부는 한식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화를 전부 이 율곡학파 노론들이 영조 때 정권을 잡고 모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을 모르고는 우리나라 문화를 고유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일반한테 다 알려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고유 문화를 갖다 정말로 세계 수준의 최고 수준의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게 충청도의 기호유학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안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왔지만 충청도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 발표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멀리 서울에 오셨으니까 시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 그러나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셨고 정말 충청에 사는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조선 유학의 중심이 기호인데 불구하고 영남이 뺏겼고 지금 유학의 수도를 안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개혁적이고 정말 우리 조선 유학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데도 우리가 그 힘이 없다 보니까 정책 힘이 없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마저도 왜곡되어 있군요 보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 교수님 많이 도와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